네, 박성빈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학부장과 이런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 일본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 현에 걸친 23개 산업시설에 이걸 세계문화유산 등재해달라 유네스코에 권고했다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희들도 그 뉴스를 통해서 알았던 게 그 뭐 군함도 뭐 탄광 이런 데 가서 얼마나 학대받고 죽어간 우리 민족이 많았나 이런 곳인데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이 강제 동원과 관련된 시설은 이번에 이제 등재 예정이 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7곳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강제 노동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1945년 8월 나가시마 원폭이 투하된 시점에 있어서는 뭐 시내 복구 작업에 투입이 됐다가 방사능에 피폭되기도 하였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우리 민족이 한 몇만 명 정도가 강제 동원됐나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요. 그 네.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동원이라고 해서 자발적이 아니라 끌어가기도 하고 속여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네. 굳이 문화가 붙어 있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 이것이 일본은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건가요? 일본의 의도는요?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 침략을 미화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동에 한이 서려 있는 곳을 그런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근대화 산업시설로 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는 2014년 그 이번 유네스코 신청에 대해서 각이양해를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 이번 신청과 관련해서는 사실 일본 국내적으로는 나가사키 교회구 기독교 관련 유산과 경합을 하였지만 네. 일본 관방장관이 산업혁명 유산을 우선하자라기로 해서 네. 일본 국내적으로 이번에 그 산업혁명 유산을 신청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유산 이름을 그렇게 네네. 붙였나요? 네,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산업혁명과 관련된 유산이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일본의 산업화와 관련된 일본의 어떻게 보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순수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기는 뭐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 방문하기 전에 CNN 미국의 그 채널을 통해서 말하자면 한국이나 아시아 쪽의 근대화에 일본이 기여했다라고 침략을 미화하는 방송도 내보낸 사람들이긴 하죠. 그런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그런 사실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런 권고를 한 거죠? 이 시설이라면서 이런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서류 심사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신청서를 작성했다라는 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이 이런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그 시설 등재 부당함을 알리는 노력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은 그들이 등재하려는 노력에 비해서 우리는 그냥 덤벙덤벙 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나요? 네, 뭐 일단은 일본의 그 외교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 있어서도 일본의 외교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있었고, 사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 아베 수상의 방미 과정에 있어서도 네.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상당히 그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일본의 외교력이라는 것을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네. 일본 국내적으로 보면은요, 일본의 외교 문제가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례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네. 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네. 국내에서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외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빌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본 외교가 항상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과 외교적 관계 속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관계되는 나라에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면서요.
네네,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대처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에서 약간 그 위안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외교가 너무도 중요한데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그 일본이 이번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을 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뭐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본과 교섭을 양자 교섭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등재 보고서 내용에 조선인 강제징용이라는 뭐랄까 부정적인 측면도 기록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본이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계속 그 명분을 축적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요즘도 그렇겠죠. 일본이 해마다 우리 외무부에다가 독도는 다케시마 일본의 땅이다라는 외교 문서를 매년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명분을 축적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뭐 외교하고는 잘 모르지만요. 그 일제 청산에 관련된 뭐 식민지 시절의 성노예에 관한 문제, 일본의 군사 팽창주의의 문제, 일본이 나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역사 수정주의라고나 할까, 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에게 충분히 우리의 문제의식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군사 팽창주의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부분과 더불어 사실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네.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눠가지고 정경거리 네.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투트랙이라고 보통 말하는 두 네.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역사 수정주의라는 말씀 이제 하셨는데,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의 그런 인식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안에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일본 안에서 저도 그런 학자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분들, 시민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익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 최근에 눈에 띄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런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라든가 또 아사히 신문과 같은 비교적 뭐랄까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매스컴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일단 총리가 된 이후에 일본 안에 이제 많은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언론들을 우호적인 관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언론사 수장을 뭐 측근이라든가 우호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NHK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이제 그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적할 수 있을 정도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NHK와 같은 일본의 국영방송인데요. 네. 그런 경영자를 지명하는 과정 속에서 아베 수상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영자를 앉혔다 이런 식의 비판은 일본 내부적으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NHK 그 회장은 상당히 그 실언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취임 초에. 네네네. 적지 않게 이제 일본 사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일본의 문제점이 있을 때 일본 스스로의 자정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기대해 보는 것과 더불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 팽창주의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혼자서 지키는 건 좀 버거우니까 일본하고 어깨동무하면서 아시아 쪽에 대중국 견제 세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겁니까?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대미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것은 거의 상당히
변수가 아닐 정도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많이 풀어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주장을 해주다가 한편으로 보면 아베 네네.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도 있거든요. 네.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을 선택해라 이런 식의 그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네. 사안별로 우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네. 미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빈 아주대학교 국제학 박부장이었습니다. 7시 54분 들어갑니다.